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롭 무어라는 분이 쓰신 머니, 돈에 대한 책입니다. 머니라는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내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리고 부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 혹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의 흐름, 부자의 의식의 흐름, 돈에 대한 관념, 그리고 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읽어보시면 디테일하게 뭔가 그 지침을 이렇게 하면은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뭉뚱그려서 일반론으로 부에 대한 일반론, 부자가 되기 위한 일반론, 그런 생각의 방식들, 가치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과 비슷한 책으로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 보도 셰퍼라는 분이 쓰신 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나름 레전드급의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도 굉장히 좋고 이 책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이고요. 요거는 신간입니다. 요거는 좀 나온 지가 꽤 된 그런 책이고, 그래서 요 책과 요 책, 요 두 권이 돈에 관해서 좀 괜찮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롬 무어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신 그런 분이거든요. 여기 읽어보시면 뭐 30대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어떻게 이분이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새로운 부의 법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롬 무어라는 분이 쓰신 거고, 다산북스, 유명한 출판사죠.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롬 무어 보겠습니다. 30살의 부와 성공을 거머쥔 젊은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인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를 포함한 8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분은 이제 부동산 회사로 큰 돈을 벌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부동산, 영국도 뭐 한국과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땅덩이도 좀 크기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비싼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데, 서울이랑 비슷한데 어쨌든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손쉽게 30살에 이렇게 부와 성공을 확 거머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다는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좀 집대성해서 이 책에 굉장히 부에 대한 자신의 법칙, 노하우를 다 담아냈다고 나와 있는데,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약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기보단 일반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고서 내가 얼만큼 캐치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실천의 문제와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얼만큼 이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내 배경지식과 결부지어서 통섭적 사고로 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실게요. 모두가 잠재적 백만장자다. 당신은 이미 부유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부유하다. 당신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독특함과 천재성을 포용하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모든 백만장자는 천재와 거리가 멀다. 내가 춤을 출 때 나는 어떤 좋은 노래도 망칠 수 있고 갓 태어난 새끼 말처럼 움직인다. 내가 춤의 천재는 아니지만 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과 잠재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 백만장자는 누구보다 낫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모두가 다 잠재적으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천성 내지는 재질, 자질,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나의 개성과 나 자신의 독특함과 내 안의 천재성, 그것이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중국어가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컴퓨터 코딩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책을 보는 독서력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의 천재성 혹은 재능, 자질을 잘 파악해서 그걸 꾸준하게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뭔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거부하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이쪽 보실게요.
자본 시스템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시스템 안에 있다는 이유로 자본가다, 자본주의 안에 우리들은 속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복잡한 사항들을 배워두면 이로울 것이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만 통제하고 바꾸려고 하라. 대세에 맞서기보다는 흐름에 순응하기가 훨씬 더 쉽다. 당신이 이러저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돈과 자본주의를 존중하라. 역사상 최고 부자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부자들은 이런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전히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실제로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력, 영향력을 가진 부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를 생활하는 우리 생활인으로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면서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자본주의를 이제 배척하고 거부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순응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룰과 규칙을 따라서 일단 그 규칙에 적응해서 그 규칙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걸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 가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 당장에 내가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이미 돌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순응해서 이 규칙대로 움직이는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기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얻는 피해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수와 진보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것을 바꾸고 싶더라도 사실 그 룰 안에서 이것을 순응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의 개척가가 되어야지, 어떠한 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불만만 표출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도 없고, 나는 그냥 불만만 틀어놓는 징징거리는 그런 불평가가 될 뿐이 되겠죠. 네, 이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자신의 중요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바쁜 일들만 처리해 주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계획해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처리를 맡길 우선순위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에 휘말린다. 이른바 세상에 휘둘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가족과의 사랑, 건강,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중요한 나의 사업들 혹은 나의 계획들, 나의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금전적인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뭐 운동이 됐든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미리 세워두고 그쪽에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내 정력과 관심사를 그쪽으로 이제 돌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들이 세워놓은 계획과 그런 나한테 업무를 주는 것들에 휘둘려서 정작 나한테 중요한 건 하지 않는 경우가 벌어지게 되고, 시간을 그렇게 쓰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들 쥐경주라고 표현하는데, 계속해서 일하면서도 시간을 계속 그런 데 쓰다 보면 정작 나한테 중요한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발전이 없는 그런 상황에 결국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더 먹게 돼서 굉장히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시간 내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평생 이룰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한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성급함은 자산과 소비재에 대한 과다한 지불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할 위험이 커진다. 세상에는 항상 좋은 거래들이 존재한다. 당신이 하나를 놓쳤다고 해도 다른 거래들을 하면 된다. 심지어 새 거래의 조건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성급함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급함에 대한 거를 누구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급하게 잡은 물건은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잡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그렇게 거래를 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경우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도 뭔가 지금 내가 당장 이걸 빨리 처리해버리고 해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특히나 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한 템포만 쉬고 잠시만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여러 옵션들을 좀 나열해보고 그걸 또 비교 분석해보면서 다시 결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뭔가 빨리 처리해보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나의 결정 시점을 한 번 더
다시 재고를 한다든지 조금 더 너무 빨리빨리 한다기보다 이런 의사결정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는 그런 태도나 습관을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시간에 이루는 것은 과대평가한다는 게 사람들은 빨리 예를 들면 유튜버만 보더라도 빠른 시간에 구독자를 얼마를 모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젊은 나이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평생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이지만 재산의 거의 99%를 50대 이후에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을 두고서 이제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쌓이면서 임계점이 돌파한 순간이 50대 이후였던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눈덩이가 굴러가듯 엄청나게 크게 굴러가서 지금의 경제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못 참아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성과나 결과들을 실제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잘 쳐다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긴 시간을 두고 이제 얻어내는 결과들이 더 나은 경우들도 왕왕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성취하는 것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 점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그런 하우의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을 쌓고 경험을 늘려라. 많은 사람이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면 자신감이 향상될 거라고 느낀다. 사실이지만 당신은 결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없다. 나중에 완벽해져라. 물론 경험이 당신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올려주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당장 다시 자신의 가치를 믿으면서 동시에 지식과 경험을 얻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공을 들이는 데 매진하라. 나 자신에게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참을성을 길러라. 물질적 부를 원한다면 심리적 부를 쌓아라. 성장을 원하는 분야에서 평생 배우려는 학생임을 선언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들이 쓴 모든 책을 읽고 그들의 팟캐스트를 구독하고 그들의 강의를 듣고 그들이 여는 세미나와 행사에 참석하고 그들이 나오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어떻게 도와줄지 살펴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왕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노력을 하라는 건데 노력은 어찌 보면 뻔한 것이죠.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아서 정보를 얻고 요즘 흐름에 맞게 팟캐스트나 유튜브 강의도 보라라는 얘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부에 대한 게 사실 별게 없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식을 쌓고 경험을 늘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별다를 게 없다. 실제 행동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또 이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별로 별다른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역시나 실천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해보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힘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시간 투자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가시적 결과와 부를 가져다주기 힘든 일을 오랫동안 열심히만 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한다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다. 3년에서 5년마다 승진할 걸로 기대하며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일을 뒤로 미뤄야 하고 임금이 2배 오르는데 몇십 년이 걸릴 게 분명하다면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는 건 시간 낭비다. 일 외에 모든 다른 추가로 투자한 시간을 감안해 봤을 때 다음 임금 인상 때 시간당 버는 돈은 실제로 낮아질 수도 있다. 우리네 일반 직장인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공감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미치지 않는 임금 상승률의 경우도 꽤 많고 좋아하는 일은 뒤로 미뤄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하는데 이 책에도 그래서 직장인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직장만 다녀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이렇게 보면 더 많이 일하면 성공한다는 착각 이 부분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환상 그러니까 열심히 더 많이 일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추천하는 거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사내 기업가라고 해서 회사 안에 뭔가 창업적인 정신을 갖고 무언가를 맡아서 진짜 나의 업무 타스크로 TF팀을 꾸린다든지 사내에 뭔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걸 통해서 이제 나의 가치를 올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도 이렇게 사내 기업가처럼 예를 들면
그 회계사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회계법인에 소속돼서 파트너 회계사로 일하게 되면 어찌 보면 그 사내 기업가 느낌인 거죠. 그런 법인 안에 회계법인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로서 뭔가 수익을 정확히 그 일정 분배하게 받게 되면 이제 수익 돈도 굉장히 많이 벌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일반 직장인이 사내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책관에서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여러 회사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초록은 동색이라고 정말 내가 만나는 인적 네트워크를 좀 올려야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너 자신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거나 연구해 본 적이 있는 부자들 중에서 그들 수준을 넘어선 다른 성공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네트워크는 당신의 순자산이다. 다른 부자들을 찾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한평생 매진하라. 당신은 당신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만큼만 성공한 것이니까 당신의 재국을 구축하듯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났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내가 평가했을 때 나보다 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해, 나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나보다 더 부를 갖고 있고 나보다 더 인생을 더 그 성찰하는 그런 인성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어야지만 나도 그들만큼의 더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더 나은 나 자신의 행복과 더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연스러운 그런 순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 자신에 집중해서 나를 좀 성공시키고 나를 좀 개발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책을 많이 읽고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들을 물론 다 중요한데 실제로 네트워크 측면에서 더 좋은 사람들, 더 나보다 더 나은 환경 혹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측면은 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내가 정말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큼의 수준 혹은 그들에게 더 나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그들이 사실 만나주거든요. 만약에 내가 별 볼 일이 없는데 잠깐 만나서 밥 먹고 밥 사준다고 해서 그들이 나한테 얻는 것이 없다면 그들도 만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핵심적인 나만의 쓸모나 이용가치, 그러니까 그들로 표현하면 이용가치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무언가 나의 가치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단단하게 갖고 있어야지만 이런 네트워크 구축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진 않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책 많이 봐라. 부자 되려면 책 많이 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연구한 사람이 수행한 연구를 통해서 부자들은 책과 기사를 읽으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다른 부자들로부터 배우고 사업과 부와 돈을 포함해서 위에 열거된 주제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행사와 과정에 참가한다. 한 달에 2권의 양서를 읽기는 어렵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삶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책과 기사 같은 걸 읽으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게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앞서서도 쭉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제가 이 영상에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능동적인 능동태의 형태가 바로 책을 읽는 행위거든요.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책을 읽고 하는 행위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문물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발달하고 TV가 발달하고 영상물이 발달하면서 이 영상 자체도 이제 글과 매칭되는 영상이긴 하나 이 영상을 보시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직접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글자를 읽고 활자를 읽어서 이걸 읽고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를 잘 떠올려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나만의 그런 생각들과 함께 결부지어서 이 책을 읽고서 어떤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생각을 가만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이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던 것들은 무엇이고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지? 실제로 그걸 적용해서 내가 실행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해보고 치열하게 고민해봐서 몇 가지 문장들 혹은 생각들의 아이디어들을 발견한다면 그것으로서 내 삶이 정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 그 마치는 말인데 에필로그 같은 부분이죠. 요 두 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아껴뒀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겠다. 서둘러라. 지금 시작해라. 가서 그냥 엄청난 돈을 벌어라. 이걸 읽어보면, 여기만 읽어보시면, 야, 이건 뭐 서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실행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서 어떤 부의 일반론 혹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흐름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의 방식들을 배웠어도 그 배운 걸 실제로 내가 실천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직접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떠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이 책을 읽고서 생각의 단초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요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 직접 바로 실행해서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책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느 책이나 어느 자기계발서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